사실 가족 의혹으로 공경을 겪고 있는 것 외에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공통적인 앓는 부분이 있죠. 이 경선에서 탈락했던 경쟁자의 마음을 좀처럼 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국민의힘엔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요. 선대위는 아니고요. 대구 선대위 쪽으로, 지역의 선대위 쪽으로 고문에 임명이 됐는데요. 방관자라 또 시비를 걸 테니 불가피하다. 양해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백의종군이라는 입장을 기존에 밝혔는데 합류는 하는데 백의종군이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합류를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방해꾼, 불만만 품고 있는 사람. 결국 그래서 이 당의 선거 승리나 패배에 어떤 식으로든지 기인할 사람. 이렇게 낙인이 찍힌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에게 정치적 미래를 장담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선대위, 지역 선대위의 고문 정도로 일단 비난의 화살은 좀 피해보자. 이렇게 지금 이제 본인이 스탠스를 잡은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거가 조금 더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근저에 가서 최종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지원 유세에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조금 더 극적인 타이밍을 좀 보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는 홍준표라고 하는 정치인의 선택의 측면도 있습니다. 무조건 안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정치인이 정말 극한 대립으로 벌일 때 만약 박근혜 당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타협했다면 그러면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 다음 턴에 과연 정권을 잡았을까?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정치적 입지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홍준표 의원에게도 선택의 여지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우리가 선거를 이겨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윤석열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거는 사실은 비민주적인 강요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선에서 패배한다 할지라도 예. 패배했을 때도 자신의 길을 걸었던 정치인에게 공간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늘상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뭐 굳이 홍준표 의원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처럼 청년 플랫폼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가? 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까울 따름이죠. 네. 근데 일단 홍준표 의원이 오늘 입장은 조금 더 궁금증을 낳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관련 입장을 살펴보시면 앞에는 좋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것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워. 맞죠?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지내고 있지만 또 그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도 알 수 없다. 그 운명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아직도 알 수 없다. 해석해 주시죠. 뭐 향후의 정치 행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 대통령 후보로 한번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 그다음 대통령 후보가 안 되면 일반적으로는 정치 은퇴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남의 여러와 같은 지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홍준표 후보로서는 뜻하지 않는 패가 생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패를 어떻게 자신의 어떤 마지막 정치적 행보와 연관시켜서 고민해 볼 여지가 많이 생긴 거예요. 당장 저도 이번 대선에서 이대남의 출발점은 사실은 정권 교체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저도 이 대선 군명의 깜짝 게스트로 손 한번 같이 드는 이런 어떤 깜짝 쇼는 한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게 되면 이대남에게 지탄받을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대선 이후입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안 좋거나 또는 대통령이 됐지만 어떤 논란이 퍼졌을 때 그때 홍준표 후보가 소위 이대남의 지지를 가지고 어떤 행보를 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누구도 지금 예측 못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든 정계 개편의 회오리가 여야 모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누구도 다음에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도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명 홍준표 의원도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 근데 의미 있는 거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무슨 고민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고민이 지금은 특정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좀 홍준표 의원도 살펴봤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민주당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는 뭐 유시민 작가도 등판했고요. 이해찬 전 대표, 박영선 전 장관까지 귀국한다고 합니다. 일단 친문 여론 이렇게 해서 모을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까지 따고 하자면 호남 여론도 결집할 수 있어서 활용점정인데 최근에 미묘한 발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을 좀 덜 들을 수 있는 표현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국을 돌면서 지역 인사들에게 건네는 메시지가 뭐겠나. 모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계자는 이낙연 후보가 지금 전국을 돌면서 공개적으로 크게 행보는 아니지만 이 선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역할을 다 하고는 있다는데 이재명 후보가 기대하는 역할은 이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왜 고문이라고 뭐 타이틀을 맡으면서 그냥 지역을 전전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절체절명의 선거라고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난 5년의 국정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청산이 이어질 텐데 과연 그걸 감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굉장히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민주 진영 전체가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거나 또 적극적인 어떤 언론 플레이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교체론이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체론이 나올 때 그것을 누가 대체할 것이냐의 물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낙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마찬가지로 홍준표 의원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지원 유세를 나설 수밖에 없고 그 지원 유세를 드라마틱하게 연출하는 것이 다음 자신의 정치적 행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뭐 12월에 등판한다 아니면 뭐 1월에 등판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언제쯤 등판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곧 등판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노골적인 디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선거 구도 자체가 민주당에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가 끝까지 이렇게 각을 세우는 어떤 행보, 불만 있다 이런 식으로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것도 고분직에 올라와 있잖아요. 홍준표 의원이랑은 다른 겁니다. 예. 선대위 고문이기 때문에 패배할 경우에 그 책임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유세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좀 뭐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낙연 후보 입장에 조금 섭섭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종로의 이낙연 전 대표가 대통령 그 경선에 나오면서 후보 경선에 나오면서 의원직을 사퇴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규칙 사유가 민주당에 있으니까 무공천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무공천 발언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소위 정당 개혁, 민주당의 어떤 개혁 이거를 갖다 얘기하면서 지금 나온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의 그 내부 당원 당규를 보면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경우에 무공천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낙연 후보 종로 지역구는 무공천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이건 좀 과도한 해석과 과도한 대응 아니냐. 결국은 지난 서울시장 그 후보 이 공천이 사실은 핵심이었다고 봐요. 좀 그런 점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분란만 나온 거 아니냐. 좀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오해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치 개혁의 화두를 갖다가 조금 대표적인 화두를 좀 잘못 예를 든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